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연문천자문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천지현황, 우주홍황 이 8글자입니다. 네. 자, 시작하실까요? 네. 오늘 이제 첫 강의의 4글자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들어갈 텐데요. 네. 천지현황의 천자는 다 아시다시피 하늘천, 지자는 땅지자, 네. 그 다음에 현은 거물현자, 황은 누룰황자. 네, 노랗다는 네. 뜻으로 새기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우주홍황입니다. 네. 우자는 지우자, 집주자, 홍은 넓은 홍자, 황은 거칠 왕자로 풀고 있죠. 네. 자, 그럼 이제부터 한 글자씩 글자 자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 글자 자형이 나갈 텐데요. 저희가 이제 천자의 자형을 찾아보면 이거는 완전한 사람의 상형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발과 손과 머리를 다 가지고서 네. 이렇게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그런 네. 모양입니다. 네, 사람의 머리가 네. 고문자 자형을 보시면 머리가 음. 특히 강조가 돼 있고 네. 완벽하게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예.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하늘이라는 의미가 된 겁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사람을 그린 글자는 천자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자가 대자이죠. 네. 그러니까 대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모양을 가지고 고문자에서는 마찬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 부분이 강조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자는 머리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그 획이 점차 보시면은 이제 소전해서로 올수록 획이 길어지면서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뜻하게 되게 되죠. 네. 그래서 설문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마 여기 머리 위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마는데 그것보다는 사람 머리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게 되면서 하늘이란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해서의 모습을 보면 한일자 밑에 큰 대자가 그렇죠. 있어서 네. 어떤 설명은 이제 유일하게 큰 것, 가장 큰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거는 원래 자형으로 보면은 이제 타당한 해석이 아니겠네요. 제 기억에는 네.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그러니까 천대, 지대, 인역대, 사람도 또한 크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이 명칭이나 혹은 그것이 뜻하는 것들이 꼭 하늘에만 붙게 되지 않았던 것들도 네. 한자가 가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하늘천자 다음에 이제 땅지자가 있는데요. 땅지자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의 발을 디디고 있는 곳 그곳이 땅이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땅을 떠올릴 때는 흙이어야 되죠. 네. 그죠? 그래서 땅지자를 보시면 왼쪽 편방과 오른쪽 편방을 구성할 때 왼쪽에 있는 게 흙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은 발음을 나타내는 성분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이거는 근데 네. 현재 발음이 이끼 야자 아닙니까? 야.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설문해자에서는 이것을 여음야 해서 네. 여성의 생식기 이렇게 표현해서 일반적으로는 여성처럼 생산을 해내는 흙 이런 네. 의미에서 이제 땅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경우로 이제 형성자로 봐야 된다. 설문 해설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위에 있는 글자 자형 말고 이제 밑으로 가로 안에 이게 이제 발음 부분의 변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흙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발음 기호들은 사실 고문자의 그 발음을 우리가 다 복원할 수 없어서 그 계열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재구해낼 수는 없지만 발음도 옛날 것들을 재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낼 수는 없지만은 그 야자를 지금 이끼 야자처럼 여성과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나중에 회의적인 그런 해석법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고문자 계열로부터 오는 걸 보면 이 부분은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약화되면서 생략되면서 현재의 지자 모양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끼야자 왼쪽에 네. 그 물수 편방이 붙으면 네. 연못 지자가 되니까요. 그렇죠. 예, 네. 같은 계열이네요. 이게 들어간 이끼야자가 들어간 글자들이 지로 발음되는 글자가 꽤 있네요. 그 계열로 오는 글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달을 타자, 그러니까 뱀 사자 옆에 있는 경우에 사로 읽히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그 편방을 빼버리면 벌레충 음. 편방을 빼버리면 타로 읽히기도 하고 네. 하니까 음. 이 타 계열, 트 계열하고 즈 계열하고 이것들이 다 고음에서는 상관이 있다고 네.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여성이나 땅이나 이런 것과 그 연관되다 보니까 설문에서부터 이미 해석 자체가 굉장히 천지의 그런 나님의 측면에서 그리고 음양적인 해석들이 상당히 네. 오래전부터 스며들어 있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자가 있는데 네. 이건 거물 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모습을 보면 마치 실타래 같은 실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네. 이것이 거물 현자가 된 것은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고문학자들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자료를 통해서도 보이지만, 그러니까 실사를 이렇게 만들 때 고문자 자형하고 굉장히 유사한 계열을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 두 가닥을 몇 가닥을 꼬아놓은 형태인 것이 맞다. 네. 거기로부터 이제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현자가 됐는데 위에 꼭다리가 생기고 거기에 또 가로 얘기 하나 더해지면서 그러면서 현재의 예서해서 자형까지 오게 되었는데 네. 사실은 검다라고 하는 뜻을 새기게 됐던 것은 설문해자로부터 그 기원이 된 게 강하죠. 설문의 해설에 의하면 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검으면서도 약간의 붉은 기운을 띠고 있는 색이 현이다. 검으면서 붉은 네. 기운을 띈다. 그럼 해가 질 때인가요? 해가 뜰 때인가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주 어두운 곳에서 이제 점차 저쪽에 밝은 해가 떠오르는 그런 시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네. 현자에서는 그래서 아주 깊고 멀다, 아득하고 멀다. 그래서 유원야라고 하는 풀이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검으면서도 붉다라고 하는 해석과 함께 이 가물다, 검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만의 뜻은 아닌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게 하늘이 가진 이미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도가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이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노자의 제1장에 현지우현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올 정도로 또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현지우현은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아득하고도 또 아득하다, 아니면 깊고도 또 깊다. 예. 세상을 설명해주는 혹은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설명해주는 원리가 그렇게 아득하고도 깊다라고 하는 뜻에서 네. 현자를 가져다 쓴 것이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현자는 하늘의 속성, 하늘에 대해서 파악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 누를 황자는 땅 지자를 설명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고문자 자형을 여러분하고 갑골문부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갑골문을 보시면은 사람이 서 있고 가운데 뭐를 이렇게 허리 부분에 차고 있는 것 네, 같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 차고 있는 것을 이제 옥을 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고문자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누런색 옥을 차고 있어서 이게 누를황인가요? 그렇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노란색인지 어떤지까지는 우리가 보증할 길은 없고 이 글자 자체가 이제 점차 요 부분들이 변형이 되고 약간의 획들이 더해지면서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소전자를 거쳐서 예서 해석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마도 색깔이 노랗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 하나를 지칭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것들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물건을 본드 글자에 시작했겠지만 아마도 뜻은 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차여야 되지 않을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거물현도 그렇고 누를황도 그렇고 이제 색깔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이제 원래의 글자의 모양에서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색깔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이제 거고. 저희 구조론으로는 그렇게 설명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설문의 설명은 또 대단히 흥미롭게도 아예 황은 땅의 색이다라고 지정을 해버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하늘과 땅은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세계관이 거의 지배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한 게 오늘날에는 하늘을 검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은 파랗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인데 고대인들은 이제 검은 어두울 때, 동이 틀 때의 하늘을 대표적인 색깔로 보았고, 네. 오늘은 좀 밝게 낮의 하늘을 파랗다 하는 것은 또 낮의 하늘을 보고 이제 표현하는, 그것도 이제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게 좀 달라졌다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그렇죠. 비교해서 땅의 색깔을 노랗다라고 보고 있는 네, 것도 그거는, 역시 그 곡식이 잘 익어서 수확할 계절이 된 누렇게 이렇게 벼가 이렇게 이렇게 논에서 벼가 이렇게 다 자라서 출렁거리는 네. 그런 모양을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깊이 연관을 가지는 그런 이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천지현황까지 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천지홍황. 이어지는 구절은 네. 우주홍황입니다. 예, 우주홍황입니다. 우자를 보시면 음.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글자들은 이제 근문에서부터 소전, 예서, 해서로 이어지는 자형들인데요. 그냥 설문의 해설은 그냥 집입니다. 그냥 집을 지으려면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붕을 얹고 벽을 만들어야지 집이죠. 그래서 밖을 싸고 있는 지부자에 밖을 싸고 있는 그게 그대로 그냥 집을 집의 상영한 모습이네요. 네. 글자이죠. 네. 그 안에 우자는 발음 성분으로 이게, 들어간 어조사 것이어서 우자니까. 네, 이건 대표적인 형성자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하고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같이 만난 겁니다. 네. 근데 그 계열의 밑에 보시면 약간, 왜냐하면 발음 기호는 꼭 그걸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우발음의 글자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네. 역시 마찬가지로 집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체자라고 하는데 다를 이자, 네. 문체자, 그래서 다른 자체의 글자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잘 쓰이지 않게 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어조사 우자가 들어가 있는 그 우자를 쓰고 있죠. 네. 비교적 네. 이게 또 좀 간단하니까요. 그렇죠. 사실 좋은 글자는 가장 간단하게, 명확하게 잘 발음을 연상할 수 있고 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글자가 좋은 글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주자인데 마찬가지로 역시 집입니다. 왜냐하면 우자의 바깥에 싸고 있는 테두리, 집의 형태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것도 역시 발음 성분인 그런데 이 글자입니다. 발음은 주가 네. 아니라 말미암을 유자니까요. 네. 형성자라고 하면은 우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분이 들어가면서도 주로 발음되는 글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레거 옆에 이게 들어가면 축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발음 성분들은 고대 발음하고 현재 발음, 현재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한자 발음하고 딱 일치하지 않고 고대에 연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발음이 아니니까 의미를 따져보자고 막 하시게 되면 억측을 하시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형성이라는 것은 한 부분은 의미를, 한 부분은 발음을 나타내지만 발음, 한자 자체가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발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고대의 이제 음운 체계가 오늘날과 다를 수도 있고 네. 해서 발음 성분이 완벽하게 그 글자의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 이제 형성자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주. 그런데 우주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렇죠. 네. 지금은 영어로 얘기하면 universe, 네. 그러니까 지구, 달, 별, 혹은 태양,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데 단순한 집은 아닙니다. 이제 뒤에 가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출전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네. 그 뒤에 이제 홍황자가 이어지는 글자 설명부터 네. 먼저 하겠습니다. 홍자나 황자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네. 부분과 발음 부분이 합해진 형성자죠. 네. 근데 홍자를 보시면은 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설문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주 물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인 거죠. 그러니까 마구 쏟아지는 물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주 예전부터도 이거는 그 우리도 요즘은 이제 그 태풍이 불면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홍수가 온다고 홍수. 네네. 하죠.
그때 사용하게 되는데 아주 예전부터도 물이 범람하는 것을 홍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넓을 홍이지만 가로 네. 열고 물이 넓을 홍, 이렇게 물이 넓게 펼쳐져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겠군요.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마지막 글자인 황자 역시도 네. 마찬가지인데 형성자인데 네. 이 황자에도 풀과 그 윗부분이, 윗부분에 있는 풀과 네. 발음을 나타내는 발음 부분 황이 만나서 이루어진 글자인데요. 이 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 위에 풀이 나긴 나는데 굉장히 거칠고 황량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자나 황자나 대지 위에 아주 물이 많고 또 대지 위에 풀이 막 이렇게 황폐하게 이렇게 어지러이 나 있는, 그래서 거칠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넓고 크고 비어 있다 이런 의미를 담게 되는 아주 큰 글자들이 되는 네네. 거죠. 이 구조, 한자 구조를 따져봤을 때 단순하게 면적이 넓다, 네. 단순하게 표면이 거칠다, 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안 되고 네. 물이 넓은 것, 풀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것, 이런 네. 것,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는 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같이 해서 이제 네. 천지현황 할 때에도 하늘은 검고 혹은 가물고, 검고, 네. 땅은 누렇다 누렇고, 라고 하는 구절은 애초에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곤괴 문현전에, 주역이요. 그쵸? 거기로부터 따온 말인데 천연이 지황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따온 말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천지에 대한 이해, 음양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세계관이 녹아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배정도 역시 음양오행론에 따라서 배정이 돼서 구절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이제 우주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우주는 장자로부터 처음 기원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우주라고 하는 말에 주석을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지사방이 우이고 왕래고금이 주다. 그러면 천지사방은 사실은 공간적인 무한 확대의 네. 개념이고 왕래고금은 시간적인 무한 확대의 개념이니까 공간과 시간의 아주 거대한 확장태를 우주라고 불렀던 것으로 고대인은 우주를 그렇게 바라봤다는 이해할 거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의 홍자나 황자를 배정했던 주흥사의 의식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 홍이나 황도 그냥 면적이 크다, 혹은 그냥 뭐 넓고 막막하다, 이것만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세상 만물들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하나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제 천자문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것들을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저는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첫 구절을 의미심장하게 네. 배치했다, 이렇게 네, 이해할 그렇죠. 수 주흥사가 있겠네요. 굉장히 첫 구절을 야심차게 배치하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주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머리가 쓸만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네. 8글자를 배워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강의로 네. 다음 강의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다음 강의에서는 1월 영측, 그 다음에 진수열장, 진수열장에 이 대해서 8글자를 배우게 이제 되겠습니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밤을 하늘에 황 집 우집주 에베